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선거를 했죠. 선거를 했으니까 이제 정부를 구성해야 되겠죠.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이제 선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선거를 해가지고 구성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민주정치에서 정부를 구성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원리들 무엇일까요? 다음에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이거는 뭐 보나마나한 말이죠. 이 민주정치의 정부는 반드시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기반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력기구도 국민으로부터 위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국민 자치의 원리. 기본적으로 민주정치는 권력이 국민에게서만 나올 뿐 아니라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즉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이 다 국민이 다스리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원칙으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그게 보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원리, 이게 중요한 건데, 권력 분립의 원리. 대표를 뽑더라도 절대로 특정한 개인 혹은 특정한 집단에게 그 국가의 권력이 몽땅 다 모여있도록 집중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그러죠. 일단 한번 권력을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에게 모아버리면은 이 모아버린 이 권력을 다시 흩어버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한 사람한테 모았을 때, 모을 때는 국민이 우위에 있겠지만 일단 모이고 나면은 국민들은 이 사람 혹은 이 집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고, 또 분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산된 권력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누구 하나가 절대적으로 강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서 제일 자주 사용되는 게 바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삼권 분립의 원리죠. 삼권 분립.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은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 행정은 만들어진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거. 사법은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법을 적용해서. 대개의 경우는 이 사법부인 법원은 따로 떨어져서 완전히 따로 놉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해놓죠. 그래서 입법부,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의 정부가 되겠죠. 이 행정부는 법을 실행에 옮기기만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마치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은 국회가 계속 대통령을 태클 거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괜히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가 계속해서 견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훌륭한 정책을 펴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정책을 막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악독한 정치가가 자기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가능성을 막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이제 실제 정부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주국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의 장소 이렇게 보면은요, 이상하게 나라마다 그 나라의 대표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해요. 미국은요? 미국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일본은요? 일본은 총리라 그러네요. 독일은요? 독일도 총리라 그러네요.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고 어떤 나라는 총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네요. 프랑스도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네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일단 간단하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총리가 대표인 정부와
대통령이 대표인 정부,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중에 총리가 대표인 정부를 우리는 의원내각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의원내각제부터 해볼게요. 자, 이 정치는 의원내각제는 어떤 식으로 정부를 구성하느냐? 우선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라면은 국회가 만들어지겠죠. 국회가 만들어지면은 그 중에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겠죠. 다수당. 우리 다수당 뭐라고 부르죠? 다수당은 그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다수당, 소수당이라고 하는 게 뜻이 정확합니다. 자,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수당에서 누구를 뽑느냐? 총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총리가 각부 장관들을 임명을 하면서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총리와 장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뭐냐면 내각이고요. 이 내각이 바로 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만든다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가 되는 거죠. 국회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각 정당이 총리 후보를 따로 정해놨다가 그 정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그 당에서 내놓은 후보가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딱 했으면은 거기서 총리도 같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리가 장관을 임명해서 행정부인 내각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의원내각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 이러한 정부 형태를 가진 나라의 행정부인 내각은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계속 국회랑 이야기를 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속 국회랑 이야기를 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장관들 자신도 국회의원들이고 총리도 사실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내각제는 무언가를 하려면은 계속 국회를 거쳐서만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토론 정치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국회가 행정부를 포함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국회 다수당이 전혀 견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 사실상 독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거 정상적으로 다 합니다. 선거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야당이 거의 없어요. 그 야당에서 당선자가 나오기만 해도 뉴스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상 리칸유하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독점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세력이 비슷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 다수당이 언제든 다시 소수당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또 너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당이 너무 많아. 당이 너무 많은데 어떤 당도 다수당이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은 총리를 어떻게 뽑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총리를 내놓고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한 정당 중에 하나가 삐졌어. 삐져갖고 나 니네랑 안 놀아. 저리 갈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내각 깨지는 겁니다. 내각이 깨지고 총리가 또 바뀌는 거죠. 이래서야 이거 안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책임지는 토론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약점, 다수당이 독재를 할 가능성, 혹은 소수당들이 너무 난립했을 경우에 내각의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자, 대통령 중심제는 국회에서 행정부인 내각을 뽑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를 각각 별도의 선거로 뽑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내각제처럼 국회에서 행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 국민에 의하여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법부는 국회가 담당하고 행정부는 그 대통령이 담당하는 거, 요게 대통령제입니다.
이 제도는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대통령제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고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권한, 즉 입법과 행정의 권한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더 적합한 그러한 정부 구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막 견제하는 그런 사이가 되겠죠. 반면에 삼권의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 사법부는 그냥 따로 완전히 독립해서 그저 재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대통령의 임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주어진 임기 동안에 자신의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또 뭐가 될까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뭐로 바뀔 수 있죠? 독재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독재자들이 자기네를 민주적인 정부라고 위장할 때 항상 채택한 제도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였습니다.